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오늘의 교훈이 되는 내용을 되새겨보는 시간, 다시 만난 세계사입니다. 오늘도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광복절이라서 이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그 일제가 했던 마지막 발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미카제라고. 네. 네. 전투기를 몰고 연합국과 함선에 이제 들이받는, 그래서 자폭 공격을 하는 그 일본 특공대였죠. 그렇죠. 예,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죠. 네, 예. 이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는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자신을 희생한 영웅, 뭐 애국자 이렇게 본다고요. 자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일단 가미카제 공격은 네. 본질적으로 이제 반인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폭탄, 뭐 어뢰 같은 걸 싣고 그냥 적의 함대로 돌진했습니다. 네. 작전을 끝내고 귀환해야 되잖아요. 연료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폭 공격으로 죽든 아니면은 연료가 바닥나서 바다에 떨어져 죽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출발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자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원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예. 군부가 조종사들에게 강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죽는 건 상관없어. 어쨌든 미국 가서 함선을 부수고 죽어봐. 죽든 살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실제로 이 가미카제 공격 관련 나중에 그 여러 증언이 나옵니다. 네. 몇 가지만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자발적인 모습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결의를 다졌다는데 모두 거짓말이다. 모두가 마지막에는 엄마를 외치더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외롭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렇죠. 글들에서 예. 네. 뭐 죽음을 바치기로 각오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런 결기가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 강요된 자살 테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국인 조종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총 16명의 전사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 중에 탁경현이라는 조종사 이야기가 네. 예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서 방영되기도 했었어요. 그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출격하기 전날에 네. 평소에 자주 찾았던 단골 식당을 찾아서 아리랑을 부르며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인간적인 이런 전술을 택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서두에서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전쟁 초반만 해도 일본은 태평양, 뭐 인도양 일대를 장악하고 승승장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42년 6월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터지는데요. 여기서 미국에서 참패한 후로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까지 연합군이 상륙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일본 군부가 당황을 하죠. 네.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은 하기 싫었던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가미카제 공격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던 작전이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일본 군부가 다급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예. 1944년 10월 이때 처음으로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 해군을 공격했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전쟁에서 좀 패할 것 같다 이런 위기감 그렇죠. 같은 게 있어서 위기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가미카제 공격으로 연합군이 그러면 좀 타격을 입긴 입었습니까? 일단 첫 자폭 공격을 보면요. 미국 함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타격을 입기는 입었습니다. 네. 구축함 3척이 파손됐고 네. 그 밖에 다른 함선들도 일부 손상은 됐어요. 근데 하지만 살짝입니다. 살짝.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일본 군부는 미 해군이 이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제 자화자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망상으로 이제 진행이 돼 버리면 그죠? 너무 많은 목숨이 희생됐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일본은 이걸 이미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한 공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강행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약 1,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에게 자폭 공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연합군의 피해가 전혀 없던 건 사실 아니에요. 구축함이나 수송선, 화물선 이런 함선들 포함해서 총 50척 정도가 격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전력을 자랑하는 거는 보통 항공모함, 순양함 이런 건데요. 네, 네. 단 한 척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가미카제가 열심히 가서 1,000명이나 자폭 공격을 했는데 네. 아주 작은 생채기만 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초라한 성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전을 고하는 인물도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실패한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가미카제 공격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실제 만든 사람은 오니시 다키지로 일본 해군 중장이었는데요. 네. 아마 그 사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반인격적이고 무모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 오니시 다키지로가 자살하는데요. 이때 이제 가미카제 영령들에게 사죄한다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사죄한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진행이 되고 1,000명의 목숨은 네. 사라졌고요. 근데 이 가미카제 원조가 원래 따로 있었다면서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 말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미카제를 한자로 쓰면 네. 신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자살특공대에 이 말을 붙인 게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 너희들 목숨만 걸면 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네. 바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미카제, 그러니까 신풍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훨씬 과거로 가는데요. 13세기로 갑니다. 이때가 몽골의 시대였는데요. 네. 몽골은 아시아, 뭐 유럽을 누비고 다녔죠. 그렇죠. 그러다가 1274년에 일본 정벌에 나섭니다. 약 900척의 함선에 4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그랬네요. 예, 네. 예. 실제 출발은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네. 스시마 섬을 정복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 하루 지나서 다음날 전투를 재개하려는데 초대형 태풍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몽골 함대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이때 약 40%의 병력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몽골은 그럼 철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만세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풍이 신에 일으킨 바람이 우리를 살렸다. 지켰다. 그래서 신풍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이때 이렇게 신풍이라고 시작이 됐네요.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건데 몽골이 그러면 완전히 다 물러난 건가요? 아닙니다. 포기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예.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81년인데요. 몽골이 제2차 일본 원정을 단행합니다. 포기하지 않는군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몽골, 고려, 남송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몽골과 고려군이 약 4만 명, 남송 병력이 10만 명. 상당하죠. 함선의 수가 고려가 900척, 남송이 600척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1,500척 정도라고 하니까 네. 1차 원정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러네요.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결과가 1차 원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연인데요. 어찌 보면 이번에도 갑자기 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또 이번에 몽골 연합 함대를 다시 집어삼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아수라장이 돼버리고요.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함선 피해도 컸습니다. 결국 몽골은 일본 원정을 포기하고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태풍이 우리를 계속 살린다. 바람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신풍, 그러니까 가미카제를 열렬히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이 일본을 돕고 있다. 자, 일본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도 하고요.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들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신은 일본만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뭐 몽골, 고려, 남송의 백성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가미카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이 일본 국민만 사랑한다. 일본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이 선민 사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걸 믿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네, 일본이 그렇게 정말 선택을 받은 거라면 신이 일본만 선택한 거라면 그 이후에 계속 잘 돼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이 그러니까 무사 정권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마쿠라 막부인데요. 가마쿠라 막부가 이때부터 약 50년이 지난 1333년에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태풍이 몽골이랑 외세를 막아줬는데 내부의 혼란까지는 이제 막아주지 못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들여다보면 이유를 압니다.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도 그러니까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미카제가 불어서 내분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사례가 보면 자연적 현상을 뭐 정치나 여론 조작에 활용한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상황을 조금 보고 갈게요. 그래야 네, 이야기가 네. 쉬울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유럽 최고 강대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스페인 해군이 막강했죠. 스페인 해군을 아르마다 무적함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적함대. 예. 예. 축구팀도 무적함대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거기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은 이 스페인의 앞바다처럼 이제 거의 느껴질 정도였죠. 네. 이때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는데 도전장을 던집니다. 네. 드레이크라는 인물한테 대서양을 오가는 스페인 상선을 약탈하도록 해요. 스페인 왕 펠리프 2세가 이제 화가 나죠. 화가 감히 나는데 우리를 건드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펠리페 2세가 아무리 그래도 네.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딴 청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펠리페 2세가 드레이크라는 해적 내놔라. 네. 그랬는데도 엘리자베스 1세는 거절하고요. 오히려 드레이크한테 귀족 자기를 줍니다. 오. 네, 더 열받겠죠. 더 펠리페 자극을 2세가. 하네요. 그죠? 네. 또 있습니다. 근데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는 네덜란드를 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이제 더 못 참을 지경이 돼버리죠. 네, 네. 그래서 1588년에 130여 척으로 편성된 무적함대가 스페인을 출발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무적함대는 얼마 후에 이제 프랑스 북부 칼레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요 전투에서 그러면 또 어떤 바람이 불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도왔을까요? 처음에 바람은 스페인 무적함대에 유리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예, 불었습니다. 오. 그런데 갑자기 풍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영국에서 영국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고요. 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국이 집중적으로 화공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무적함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함선은 침몰하고 병사들은 바다에 빠져 죽고 네. 이렇게 됐죠. 결국 이제 패배하는데 퇴각을 합니다. 예. 퇴각을 하는데 또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앞길을 가로막아요. 와, 진짜 안 도와준다 예, 했겠네요. 그렇죠. 다시 강한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고요. 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또 많은 배와 병사들을 잃습니다. 바로 이 전투가 칼레 해전이죠. 칼레 해전. 예. 그러니까 이 전투에 영국이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요. 예. 스페인은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전투였죠. 네, 이 바람이 신풍이 영국을 도운 이야기를 해주신 칼레 해전에서 영국 정치들은 뭐 신풍이라고 불렀나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역을 하자면 신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당시 영국은 개신교를 믿었고요. 그렇죠. 스페인은 가톨릭을 믿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폭풍우가 영국을 도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폭풍우를 개신교의 신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톨릭의 스페인을 벌하기 위해서 네. 개신교의 신이 바람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신은 영국을 택했다고 이제 선전한 겁니다. 자, 여기에도 결국은 영국이 선택됐다라는 네. 선민의식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람을 자연적인 현상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네요. 이 과거에 역사를 훑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영국의 사례 보더라도 네. 영국 승리는 어찌 보면 바람과는 조금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영국이 철저한 대비를 했거든요. 예, 군대 개혁을 단행을 해서 해군을 되게 강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은 무적함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 그럴 수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약간 얕본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전략도 잘 짰고 그래서 네, 승리를 네. 거둔 거였거든요. 네. 근데도 어쩌면 이제 국민들 여론 조작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신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렇죠. 네, 네. 전략을 택한 겁니다. 네. 예, 오늘날에도 뭐 이런 식의 아전인수 21세기인데요. 그렇죠. 여전히. 네. 가끔 보이는데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